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밤 뉴욕 증시 상승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는 미일 관세 줄다리기 종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일본 증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25% 관세가 유지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합의 소식에 힘입어 오늘 도쿄 거래소에선 자동차주가 가장 강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흑자 전환이 전망됐기 때문인데요. 이 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는 니케이 지수입니다. 장중 43,220선까지 상승폭을 키웠고요. 현재는 오전보다는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0.7%대 상승세 보여집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테크주 단에서도 오늘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반도체 기업 추종 ETF죠. 에이스 일본 반도체 ETF가 오늘 2% 내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 수익률은 13%, 14%에 육박하는 모습이고요. 이 시각 현재 12,29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순조로운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판 나스닥 지수라고 불리는 과창판 지수가 어제 4% 넘게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부터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우량주 40개 종목을 추종하는 선전 성분 지수도 장중 2%대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계 종합지수는 탄력이 크진 않지만요. 출렁이던 장 초반과 달리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 시각 현재 3,780선 공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 테마별로 보면요. 전고체 배터리 이번 주 내내 강하고요. 특히 에너지 섹터가 짙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풍력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하게 좀 튀어주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 레버리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가 이 시각 현재 ETF 상승률 단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태양광, 2차 전지, ETF 역시도 5% 내외 상승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 중국 증시 AI 테크주를 추종하는 코덱스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ETF, 이 시각 현재 2% 내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500원을 상회하고 있고요. 52주 수익률은 54% 회복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홍콩 거래소 역시 반등에 나서는 가운데 IPO 소식부터 짚어보시죠. 중국의 대표 자동차 제조기업이죠. 칠루이 자동차가 홍콩 IPO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략 15억에서 20억 달러 조달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선도 주자죠. 유니트리가 올 4분기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거대 기업들의 상장 계획이 발표되는 가운데 IPO 시장 하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 덕분일까요? 오늘 항생지수는 4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지만 최근 일주일의 하락세는 계속해서 조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25,24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은 하나증권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김성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최근에 이제 중국 기술주, 특히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하는 캠브리콘 상승세 대단하다고 했었는데 어제 좀 급락이 나왔고요. 어제 급락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번 조정은 여러 단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중국 반도체 지수와 대표적인 AI치 국산화 관련주인 캠브리콘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신규 H20 칩을 발표하면서 중국 로컬칩 업체들에 대한 경쟁 압력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과창 50 지수 내 일부 종목이 단기간에 10% 이상 오르면서 편출 우려가 생겼고, 이에 따라 캠프리콘 등 지수형 상품에서 매도 압력이 나왔습니다. 당국에서 투자 가열을 억제하려는 신호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은 비밀일 뿐 구조적인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애초에 시장은 9월 3일 열병식 직후와 10월 초 국경절 연휴 이전에 자금 유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었고 5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 특히 7, 8월 경기 비수기에도 성장주로 자금이 몰렸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반작용이 불가피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테크주의 거래대금 비중이 40%를 넘은 것도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조적 버블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9월에는 변동성 확대와 불리한 수급 여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반도체주는 수급 충격을 소화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 오히려 홍콩 기술주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기술주들의 이런 변동성, 구조적인 악재는 아니다. 단기적 조정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가 또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로봇 ETF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니트리가 직접 밝힌 계획에 따르면 오는 4분기, 즉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중국 증권거래소에 IPO를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 매출 비중을 보면 사족보행 로봇이 약 65%, 휴머노이드 로봇이 약 30%를 차지한다고 공개했는데 IPO 서류를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IPO가 순조롭게 성사가 된다면 창업자 왕싱싱과 함께 기존 투자자들 역시 수혜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니트리는 2017년 이후 다수의 자금 조달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C라운드에서는 차이나 모바일 산업펀드, 텐센트, 진주, 알리바바, 엔트그룹, 지리캐피털 등이 공동으로 리드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도 순회이 캐피털, 심천창업투자, 세케이어 시드펀드 등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IPO 성공 시 이들과 관련된 기업군이나 로봇 ETF 내 편입 종목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만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단기 이벤트보다는 중장기 접근이 필요합니다. 로봇 생태계 자체는 낙관적이지만 기술 상용화와 보급 과정에서 최소 2에서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적립식 펀드 투자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봇 관련주에 직접 베팅하기보다는 로봇 ETF를 활용해 생태계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봇 생태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낙관적이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성은 하나증권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